친구까지 있고 영주권도 있고 음, 근데 어쩌다 디지털 노마드를 하게 된 거야?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게 되게 좋은데, 사는 게, 물론 난 되게 재밌게 살긴 했지만, 그렇게 기대만큼,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거에 좀 못 미치는 게 있는데, 어, 이제 거기서 싱글 남자로 살면 되게 인생이 심각하게 안 좋아. 왜냐면 이제 실리콘밸리를 함은, 커다란 하나의 공대야. 근데 이제 공대라 하면은 이제 학교의 한 단대 정도가 아니야. 그 도시 그 전 지역 자체가 한 2천만 명의 공대생이 함께 다니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남녀 비율이 진짜 한 7대 3쯤 7대3 막 65대 35쯤 되는 것 같아. 특히 약간 연애하고 이렇게 그래야 될 정년기 싱글들에서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또 내가 나중에 다 왜 어떤 도시는 여초 도시가 되고 어떤 도시는 남초 도시가 되느냐까지 다 이렇게 찾아보고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 이제 배경산업이더라고. 근데 실리콘밸리는 여자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잡을 수 있는 배경산업이 상대적으로 적고 남자들은 잡을 만한 잡이 많다 보니 이제 남자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샌프란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답이 없나라고 보니 그런 구조고. 그래서 난 사실 원래는 서울을 돌아가고 싶었어. 서울에서 한국에서 맨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고 하던 게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응, 이제 갓 영주권 받았는데 이 커리어를 여기서 턴해서 서울 가긴 너무 많은 걸 포기하는 느낌? 물론 내가 응, 일보다는 그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사실 그 증가 3년과 고프로를 합쳐서 잃어버린 4년이라고 부르거든. 내 싱글로서 한참 잘 나가야 되는 29살부터 33살까지 막 억대 연봉에 돈 많아, 시간 많아, 뭐 여유 있어, 뭐 다 되는데 뭐지? 이렇게 되게 심심하게 집에서 혼자 그냥 놀고 있고, 뭐,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런, 밖에 날씨 좋은데 나갈 일 없고, 해서, 장이나 보러 가자고 장 보고, 오고 약간 이런 삶을 즐기다 보니, 이제 그게 그때 한계에 달았던 것 같아. 고프로 때쯤에는 이미 나도 나이를 먹었고, 이제 32, 셋? 어, 여기 좀만 더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늙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술 먹으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떠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근데 이제 어디로 갈까 했을 때 아까 그 고민처럼 서울을 가고 싶은데 서울을 가는 건 너무 많은 걸 포기하는 것 같길래 머리를 막 굴렸더니 그래서 결론이 시애틀 아니면 뉴욕인데 뉴욕이 잡혔어. 뉴욕은 되게 대표적인 여초 도시고 거기 사는 그 남자 사람 와, 친구들의 목적 클리어하다.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동네야. 그리고 뉴욕은 내가 되게 자주 놀러 갔었거든. 내 그 멘토해주는 그 형님이 뉴욕에 살고 계셔서, 뭐, 그 형도 볼 겸 그냥 뉴욕은 어쨌든 친구들끼리 여행 가자면 좀 가기 좋은 도시라서 뉴욕 여행을 자주 갔었는데, 갈 때마다, 이 도시는 진짜 좋구나. 짱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몇 번 해가지고, 그래, 뉴욕으로 가자. 그래서, 그때 영주권 사실 받기 전부터 계속 하던 생각이라서, 영주권 안 나와도 갈라 그랬어, 나는. 그냥 이 H1B 들고, 비자 일을 리스크 감수할 생각까지 있는 상태로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영주권 나왔고, 이러면,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근데 또 머리를 굴렸지. 어떻게 하면 내가 뉴욕에 안정적으로 뉴욕으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거는 고프로를 다니면서 뉴욕에 있는 회사에 어플라이해서 그 합격이 돼서 이직을 하는 건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일단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야. 내가 풀타임으로 이직 접서칭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원격 근무가 되는 회사들을 사실 그때도 알아봤었거든. 동부 쪽에, 뉴욕이나 응, 보스턴에. 그래서 원격 근무하면서 살아보고 아니면 돌아오면 되고, 원격 근무는 특성상 면접 다 원격으로 봐야 될 테니까. 그래서 보고, 그래서 또, 캐주얼, 유주얼, 민데 세 개 다 동시에 하고 있었어. 뉴욕 취업 준비도 계속 이렇게 어플라이 해보고 면접 보고 있고, 원격 회사들도 찾아서 면접 보고 있고, 그러다가, 회사한테 나 원격 시켜달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때도 그 약간 협상 스킬이 그때 사실 발동된 거긴 해. 내가 여기 회사한테 그 얘기를 할 때는 해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간다라고 하고 응. 얘네한테 선택을 하라고 던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할 마음을 다 먹었어. 그 당시에 퇴사를 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그때 마침 내 그 집 월세 리즈가 2년이었는데 2년이 끝나서 갱신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고 당시에 그 생활이 너무 우울해서 차 없이 못 살겠는 거야. 차도 리즈해서 차 리즈도 있는데 그 차 리즈도 4월에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3, 4월에 나란히 그 고정비용 나란히 끝나서 이때 연장을 한 번 하면 난 샘플 안에 2년 더 있는 거고 끊으려면 되게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그 데드라인이 있는 거잖아. 그때까지 액션을 취해서 결과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머리를 굴렸지. 어떻게 하면 얘네가 날 원격을 하게 해줄까라고 했는데
사실 내가 그렇게 큰 카드가 없었어. 그래서 거의 그냥 질렀거든. 어느 날 매니저한테 원어원 하자라고 말해서 그때 고프로 들어간 지 얼마 정도 됐을 때였어? 6개월 미만. 그래도 5개월? 5개월, 6개월? 그래서 팀에는 적응했고, 음. 그 팀에는 적응했고, 얘가 일을 잘한다고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긴 했어? 그 정도는 된 것 같아. 팀도 별로 안 큰 팀이어서, 시니어만 딱 네다섯이 모여서 딱 일하는 팀이었는데, 날 뽑았던 데이비드 친구들이 다 날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준 일 잘한다고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서, 그리고 일단 나는 그거보단 퇴사 결심을 한 거지. 안 한다고 좀 나갈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desperate 연애가 간절했어? 그치, 야, 이대로 이렇게 늙어 죽을 수 없어라는 생각이 간절했어. 난 지금 상황에선 커리어를 희생할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서울까지 갈 생각했으니까. 연애가 그렇게. 내가 여기선 할 수 없다. 남자로 진짜 실리콘밸리 살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뒤집니다. 안 가야 돼. 가면 안 돼. 그럼 결혼하고 가야 돼. 여러분 여기 많이 들으셨죠? 스티브 포함해서 결혼하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걸 심지어 어떤 비즈니스가 있냐면, 뉴욕에 있는 여자애들을 샌프란으로 보내주고, 샌프란에 있는 남자애들을 뉴욕으로 보내서 양쪽을 데이팅 시켜주는 그 서비스가 있었어. 그게 또 사업이 되나 봐. 그 정도야. 우리 엔지니어들 돈은 많으니까. 우리 엔지니어도 돈 많고 시간 많거든. 워라벨 좋거든. 오케이. 그래서 회사한테 던졌어. 그래서 회사 매니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이미 다 집을 정리하는 상황이었어. 이미 나도 마음을 먹었고, 집도 막 가구 팔고 정리하는 와중이고, 대충 타겟을 보니까 한 달 뒤면은 떠야 될 것 같아. 보통 예의상 미국 회사 퇴사하려면, 원래는 그냥 당일 노티스 줘도 되거든? 미국 피차 간에. 미국 계약의 특성인데, 애드윌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상호간에 아무 이의 없이, 사전 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글이 꼭 들어가. 그러니까 해고가 당일 되는 거야. 그 회사 입장에서 레이오프 할 때. 그래서 내가 원래는 그냥 전날 말해도 되는데, 그래도 보통 예의상 2, 3주의 노티스 기간을 줘. 그래야 회사도 대응을 하고 인수인계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하니까 일주일 내로 말해줘야 되는 타이밍이더라고. 그래서 또 그것도 이렇게 떠밀려서 나 할 말이 있는데 나 뉴욕 이사 가라고 얘기했어. 근데 또 매니저가 또 개쿨하, 또 난 좀 이렇게 약간 이럴 때 되게 쿨하게 언제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한 달 남았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또 되게 좋아하는 미국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링 문화 중에 하나인데, 원어원을 자기 매니저랑 주기적으로 해. 딱 단둘이서만 이야기해서 15분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거기서 매니저들이 맨날 하는 말이 거의 두 개야. What can I do for you?랑 How may I help you? 그거 완전 교육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엔지니어 매니저는 엔지니어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주는 거야. 연예인 매니저야, 거의. 그래서 진가 때는 매니저 많이 친해졌다 그랬잖아. 사적인 얘기도 해. 그래서 요새 나 잠을 못 자는데, 이 도시에서 연애하기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소리도 하고 친해지면, 그런 거를 엔지니어 매니저가 다 케어를 되게 해줘. 그래서 매니저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짱 좋아. 진짜 매니저구나. 진짜 연예인 매니저. 그래서 일하기 진짜 좋아. 근데 그러니까 나는 매니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분명히 그 말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갔어. What can I do for you나 How can I help you 할 거다. 그때 딱 언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지 그랬지. 그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원격 근무를 해서 이사를 가는 게 가겠다고 마음 먹고 갈 건데 최종적으로 거기로 아예 이사 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뉴욕에서 살아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아보고 아예 이사를 갈지 일로 돌아올지 결정을 하려고 한다. 다 진심이었어, 이거. 근데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여기서 공대에서 죽을 수 없다. 연애를 해야겠다가 있었어? 결혼과 연애를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 후 뉴욕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매니저한테 나 뉴욕 간다라고 통보한 시점이에요. 오케이, 고. 그래서 통보를 했고, 그랬더니 매니저가 What can I do for you? 이러길래, 나는 사실 지금 우리 팀도 좋고, 고프로에서 일하는 거 너무 좋다. 컬처도 잘 맞고, 요거는 조금 이제 사탕발린 얘기를 좀 섞었지. 그래서 일하는 거 너무 좋은데, 나 원격 근무 지원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은, 나 퇴사 안 하고 이 팀이랑 계속 일을 하겠다. 대신 내가 여기 시차 맞춰서 너네랑 같은 시간에 일할 거고, 필요하면은 가끔씩 방문하겠다. 내가 자리로.
그렇게 얘기를 음, 했더니, 생각보다 매니저가 확 안 된다고 안 하고,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언제까지 밥 주면 되니? 그래서 난 뭐 빠를수록 좋지 이랬더니, 자기 매니저랑 H랑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야. 그 순간, 잘하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매니저가 다시 원어원 하자고 불러서 갔더니, 이게 그때 사실 고프로 중에 내가 입사하고 나서 이제 또 다운턴이 시작되셔가지고, 쫙 올라가던 회사가 사실 약간 이러고 있어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막 음, 나가고, 뭐 좀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시즌이라서, 원격을 사실 줄이고 있었어. 원격 근무를 가능하면 어, 자제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나 들어갈 때 날 뽑은 매니저가 되게 멀리 살아서 2시간 거리에서 살고 있었고, 그 매니저는 되게 원격을 많이 하는 매니저였는데, 약간 이렇게 원격 많이 내보내는 분위기였어서 좀 될까 말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이 타이밍을 안 잡고 얘기한 건데 타이밍이 대박이었던 게 우리 팀에 엔지니어 둘이 갑자기 퇴사하고 뭐 그렇게 매니저 나와서 매니저 변경되고 이래서 팀이 나 포함 4명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내가 퇴사하면 우리 팀 쪽에 없어져야 될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음, 나는 몰랐는데 내 협상력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일 잘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애였으니 킵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또 엔지니어의 갑질인 거지. 나는 떠나가도 잡을 잡겠다는 확신이 꽤 큰 엔지니어인데 너네는 새로 엔지니어 뽑으려면 시간이랑 코스트가 오래 걸릴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내가 원격하면서 그 기간에 대체하려면 누굴 뽑던가 약간 이게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았고 그래서 음, HR이랑 얘기를 하더니 너만 한시적으로 템퍼러리 되는 걸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다만 그 회사가 로우톤으로 그런 원격 근무를 자제시키고 있으니 여기저기 막 세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진행하자. 우리 팀원들한테만 미리 네가 좀 얘기를 해라. 내가 다음날 이렇게 조용히 어나운스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고 그랬더니 이제 매니저의 매니저 디렉터가 또 원어원 하자고 불러서 뭐 얘기 들었다고 뉴욕으로 이사 간다고 되게 좋은 얘기를 했어. 너 일 잘하고 있었으니까 잘 하리라고 믿고 계속 잘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내 매니저 허가도 받은 거고 매니저 허가 받은 거고 HR 허가 떨어진 거고 그래서 내 팀원들한테만 또 조용히 얘기했어. 나 이제 한 명씩 다 따로 불러서 나 이제 뉴욕으로 이사 가는데 다행히 그냥 원격으로 좀 근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내가 원격이지만 니네랑 시간 맞춰야 할 거고 뭔가 불편한 게 생기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내가 불편한 거 알면 내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겠다고. 왜냐면 나 때문에 생기는 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뉴욕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집 팔고 뭐 집에 있는 가구 다 정리하고 짐 막 쌓아서 모아서 큰 짐들은 다 팔고 작은 짐은 친한 그 형네 지금 넷플릭스 다니는 되게 친한 형인데 그 형 집에 좀 맡겨두고 나는 딱 그 큰 캐리어 2개에 내 모든 짐이 다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생각보다 그거구나.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게 많지 않구나. 정말 겨울옷 여름옷 다 쌌는데 내 모든 세계사이가 큰 캐리어 2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뉴욕도 실제로 내가 그 당시 실제 계획이 3개에서 6개월 살아보고 아니면 돌아올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에어비앤비로 집을 음, 잡았어. 한 달짜리 계약해서 에어비앤비 잡고 뉴욕에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분위기 되게 좋았어. 처음에 우리는 매일 아침 개발자들 스탠드업이라고 해서 다 같이 어제 뭐 했고 오늘 뭐 할 거야. 뭐 막히는 게 있으면 뭐고 이런 거 한 1분씩 1인당 나눈 시간인데 딱 켜서 들어갔더니 다들 되게 반가워하는 거야. 나만 원격이라서 나만 화면에 다들 삶이 잘 보이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지금 뉴욕 어때? 뭐 날씨는 좋아? 뉴욕 뭐 어때? 막 그냥 되게 재밌게 수다 떨고 그러고 일을 하는데 일이 그냥 잘 되더라고. 근데 내가 아까도 전 편에서 얘기했지만 한국에서는 되게 수다스럽고 되게 좀 인플루언셜한 걸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진짜 샤이하고 말수 적고 조용히 일만 하는 아시안 엔지니어로서의 그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미국에 있을 때도 결국 나랑은 직접 얘기하는 일보다는 슬랙이랑 이메일로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고 나 출근해서도 사무실 그냥 저 오피스 안에 짱박혀 누워서 일하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출근해도 내가 내 투페이스 자리에 없는 아니냐? 경우 이 정도면 투페이스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달라? 영어 쓰고 한국어 쓴다고? 그리고 미국 살 때 그걸로 고생을 많이 했어. 내가 미국 영어를 쓰는 컨텍스트에서 내가 행동하는 내가 너무 어색한 거야.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미국에서는 완전 인트로버스로 살고, 한국말을 쓰는 컨텍스트는 익스트로버 성향이 딱 나와서, 난 MBTI 같은 거 내가 2개로 갈라서 해야 돼. 내가 이 상황이 미국이냐, 한국이냐. 그럼 반대로 나와. 2가지 성향이 반대로 나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영어가 데인저러스한 음. 겁니다. 영어가 사람 성격까지 이와 아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음. 참, 이 언어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그것도 그래서 되게 암튼, 고생 많이 했어. 어쨌든, 그래서 뉴욕으로 갔고, 뉴욕에서는 실제로 내가
시차가 3시간 나서 보통 서부에서 보통 10시쯤에 일 시작해서 한 7시까지 일을 하는데, 그럼 미국 동부에서는 오후 1시에 일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면 되더라고. 그래서 일을 하고 뉴욕에도 이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뭐 용진이라든 친구 있어서 같이 놀 생각을 했는데 평일엔 놀기가 어렵더라고. 왜냐면 저 밤 10시에 내 근무가 끝나니까. 그때는 약간 좀 너무 시간이 늦어서 오히려 아침에 시간이 많은데 또 그렇게 되니까 그냥 서부 시차로 살더라고. 밥도 서부 애들 먹을 때 나도 오후 3시에 밥 먹고 약간 이렇게 삶을 살게 되더라고. 근데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와서 이제 그 데이팅 씬에 이제 짜잔하고 등장해서 미친 듯이 놀아보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갔는데 샘플안을 막 정리하고 있던 이 시즌에 샘플안에서 이제 지금 여자친구를 만난 거야. 그래갖고 여자친구가 생긴 상태로 내 여자친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스턴 가는 상황이었어서 그 뉴욕에 난 가니까 이제 보스턴 뉴욕 가깝잖아. 그래서 연애하는 건 되게 좋았는데 결국 뉴욕에선 내가 딱히 또 할 일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짜잔하고 왔는데 아이씨 여자친구가 있네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짜잔하고 나갈 때도 잘 없고 그냥 어영부영 놀다가 나중에 여자친구가 방학 때는 뉴욕 쪽으로 다행히 이렇게 와서 여자친구랑 연애하다가 그렇게 한 3월인가 뉴욕을 넘어가서 8월까지 뉴욕에서 지냈는데 결국 그 데이팅 씬은 내가 나갈 일이 없더라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평생 없을 거. 어차피 팔자에 없었던 거네. 뭐 그래도 뭐 어쨌든 여자친구가 동부에 있었으니까 서부에 있었던 거보다 낫지 내가.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보스턴 뉴욕은 버스로 한 4시간 정도 거리인데 나 어차피 원격 근무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보스턴 가서 근무하고 이랬었어. 그냥 보스턴 가서 근무하고 뭐 놀고 이런 거 다 되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 집도 에어비앤비로 한 달에 한 번씩 갈아 꼈어. 뉴욕에서도 어디 살지 그 알아본다는 핑계 이쪽 뭐 헬스키친 네이버에 살아보고 미드타운 네이버에 살아보고 차이나타운 살아보고 저 월스트리트 근처 살아보고 지금 한 달마다 집을 옮겼어. 그래서 내 그 동료들이 한 달마다 집 옮기는 것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집 바꾼 거 막 보여주고 처음엔 이랬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다 계획한 게 아닌데 내 동료들이 내 환경 바뀌는 거 익숙해지게 만들어 버렸었어. 내가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얘는 주는 원래 한 달마다 집 바뀌는 애고 뭐 그냥 뉴욕에서 재밌게 살고 그냥 원격으로 일 잘하니까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그런 본사로 그냥 조건이 하나 붙었었다, 원격할 때. 분기에 한 번씩 본사 오라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그럼 내가 이제 비행기표, 호텔 같은 거 해갖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가면 또 되게 반가워하고 또, 준 왔으니까 뭐 팀빌딩 이벤트 하자 아니면, 야, 너 이번에 언제야? 우리 팀빌딩 이벤트 이거 할 건데 너 올 때 맞춰서 할게 뭐 이런 거 해주니까. 그래서 클라이밍하고 같이 맥주 마시고 나 가면은 약간 우리 팀 그냥 좀 이렇게 칠링하고 같이 릴렉스 하는 분위기. 그래서 어쨌든 여자친구랑 이제 동부에서 잘 놀다가 여자친구가 이제 한국을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서 8월 말에 이제 여자친구가 한국을 가네. 그랬더니 이거 좀 또 이제 나는 뉴욕에 있고 데이팅 씬에서 나가 놀지는 못할 텐데 여자친구 한국에 있고 그러면 나는 뭐 하지? 또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사실 불안해서 되게 자주 물어봤어. 원어원 할 때마다, 야, 나 원격하는데 우리 팀원들의 그 피드백이 어때라고 되게 매니저한테 계속 물어봤어. 왜냐면 내가 걔네들이랑 직접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좀 그런 게 궁금하다. 애들이 뭐 불편해하면 내가 메이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충분한지. 이러면서 사실 내가 원격을 한 입장에서 내 팀 멤버들의 눈치를 보려고 노력한 게 나중엔 또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내가 오피스에서 출근해서 일을 할 때는 내가 좀 집중해서 뭘 하고 있으면 슬랙 창이 뜨거나 메일이 와도 이렇게 슬쩍 보고 당장 다 마네저는 거 핑 안 하거든? 막 이래. 그러다가 이제 쫙쫙 한탐 일을 하고 처리하는데 내 생각에 내가 원격에서 오프라인이 없으니까 내가 리스폰시브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는 급하지 않아도 내일보다 무조건 그거 먼저 했어. 누가 슬랙에 하면 바로 답해주기. 메일 오면 바로 답장 쓰기. 이랬고 난 핑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되게 그게 좋은 것 같았어. 내가 떨어졌다는 느낌 최대한 안 느끼게. 내 비헤이비어는 그런 거 많이 바꿨고 회의도 나 때문에 저 원격 잡는데 나는 꼭 웬만하면 화장 키고 들어가고 그래서 웬만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입고 그래서 들어가려고 노력했고 깨끗하게 뭐 자다가 침대에서 들어가지 않고 그랬었고 근데 이제 여자친구 한국 돌아가고 뉴욕에서 이제 혼자 남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때 또 운명의 장난인지 내 그 대학교에서 제일 친한 절친 친구가 신한은행 근무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로 파견 근무를 나가서 3개월 동안 캄보디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미 8월부터 거기 있었대. 그걸 내가 8월 중순쯤에 알게 돼가지고, 이미 이제 그때 원격은 한 6개월 정도 됐지? 본사 한 2번 정도 갔다 왔고, 원격을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보스턴 가든 뉴욕 가든 상관이 없었고, 시애틀도 몇 번 놀러 갔는데 상관이 없었거든?
그러면 굳이 미국에 있을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절로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좀 사이즈가 큰 일이잖아. 그래서 머리로 되게 고민을 했어. 이거를 해도 되나. 그리고, 응. 근데 고프로랑 팀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뉴욕에 있는 게 원래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 뭐 때문에 알았냐면, 텍스 관련해서 내가 회사에 있는 내 주소를 샌프란시스코 주소에서 뉴욕으로 옮겼더니 바로 HR팀에 전화가 오는 거야. 너 왜 주소 뉴욕으로 바꿨어? 그래서 팀이랑 협의를 해서 나 이제 뉴욕에서 원격으로 근무하기로 시작했다고 했더니 우리는 캘리포니아 레지던트인 엠플로이들만 고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너 그렇게 되면 텍스랑 이런 문제 생기니까 그렇게 일할 수 없다는 거야. 어, 그래서 약간 사실 약간 시끄럽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본사를 그래서 너 지금 어디야? 이래갖고 나 뉴욕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본사에 잠깐 올 수 있겠니? 어, 출장 잡아서 본사를 한번 갔거든. 다행히 적당히 흐지부지 넘겼어. 내가 주소만 다시 샌프란으로 바꾸고 적당히 흐지부지 넘겼는데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원래는 오피셜리 밖에 근무가 안 되는데 이미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러면 국경 넘는 거 상관없겠다. 근데 이제 국경을 넘는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걸 좀 민감한 파트인데 그래서 이걸 팀한테 알려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그냥 쓱 옮겨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팀한테 안 알리는 건 또 그렇고 근데 괜히 말했다 안 된다고 하면 못하게 할 건데 거기서 응, 되게 이럴 때 이제 갑자기 미국식 사고방식을 갑자기 쓰는 거지. 그냥 어,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지르고 문제가 있으면 쟤네가 나 자르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 이제 영주권도 있겠다. 내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있으면 쟤네가 알아서 퍼포먼스 날 잘라낼 거다. 그래서 일단 캄보디아 갔고 캄보디아 가기 전에 예전에도 이렇게 사는 게 한번 디지털 노마드라는 걸 노망은 있었어갖고 진가 다니던 시절에 실험을 한 번은 해봤었어. 그냥 팀원들한테 얘기하고 나 2주 동안 한국 갈 건데 앞에 일주일 원격 근무를 아시아 지역에서 하겠다. 그때 응, 당시에 디지털 노마드들의 성지인 우붓 옆에 우붓, 인도네시아 우붓, 발리 옆에 있는 우붓이라는 도시가 당시 좀 되게 핫했어가지고, 거기에 일주일 응, 갔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미국 시차로 근무해 본 적이 있거든. 응, 그랬더니, 할만한 거야. 그때는 또 진가 시절 동료들이었는데, 고프로 시절 동료들인가? 고프로 동료들이다. 그때 이미 한번 해봤어, 일주일을. 그랬더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미 테스트도 해봤고, 그럼 한번 캄보디아 가보자. 근데, 캄보디아가 워낙 생소한 나라라서 가기 어려운데, 그 친구가 주재원 파견 나가 있잖아. 그래서 걔가 모든 셋업을 해줬어. 야, 나 비자 어떻게 해? 비자는 이거 받으면 되고, 뭐, 숙소는 자기가 구해줄 거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월 렌트를 US 달러로 한 2,500불에서 3,000불 사이 정도 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3, 400만 원 정도가 월세로 나가고 있었는데, 캄보디아에 나 혼자 쓰는 저 원베드룸에 메이드가 와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매일 빨래 청소해주고 뭐 하나 더 해주는데? 요리는 안 해주는데. 어쨌든 빨래 청소해주는 거 다 포함해서 월세가 800불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뭐 2,000불이 남는 거잖아. 내가 갑자기 졸제 가만히 장소 옮기는 걸로. 그래갖고, 이거 되게, 이게 사실 내가 생각하던 그림이기도 하고, 돈은 US 달러로 벌고, 물가가 저렴한 나라에서 넌 US 달러로 스pen딩하는 삶?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내 멘토 형이 예를 들어서, 미국 신용카드들이 좋은 게 많아서, 이게 해외 환전 수수료 안 나가는 카드들이 있어. 오히려 그냥 밖에서 쓰면은 더 마일리지 미친 듯이 적립되는 카드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오래 써보니, 이거 난 완전 그냥 꿀인 거야. 달러로 꽂히고, 여기서 루피를 쓰고 이러면. 그래서, 친구가 그 셋업을 다 해줘서 얘가 나를 공항까지 픽업 나와서 픽업 다 해주고 살 수 있는 집 다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처음 캄보디아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조마조마하게 한 게 화상회의 때 끊기지 않을까. 여기 인프라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텐데. 그래서 가자마자 친한 형들한테 연락해서 형 저 사실 이제 캄보디아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저랑 그 당시에 시스코에서 웨벡스라는 툴을 쓰고 있었는데 저 응, 회의 약간 시뮬레이션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서 고프로에 VPN 접속을 한 상태로 시스코에 있는 형이랑 웨벡스로 화상회의를 했더니, 안 끊기는 거야. 내가 인터넷 속도 테스트를 해보면 1.5메가에서 2메가밖에 안 나오는데 안 끊기는 거야. 그때 또 시스코 웨벡스 대단하고 박수를 쳤어. 왜냐면 그때 또 여러 개 테스트 해본다고 카카오톡, 페이스타임, 뭐 스카이프 여러 개 다 영상통화 해봤는데 시스코 웨벡스 빼고 다 끊기는 거야. 오, 대단하다. 시스코 안 끊기더라고. 그래서 나도 신기했어요. 1, 2메가밖에 속도가 안 나오는데 이 속도로 이 영상 화질로 왔다 갔다 되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쨌든 되는 거야. 오케이, 콜 이래놓고 그 와중에 또 좀 불안해서 내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전용망, 진짜 나만 쓰는 인터넷 전용 회선을 하나 개설하기로 했어. 그냥 월세가 800불밖에 안 하니까. 근데 전용망 개설하는데 한 500불인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한 미친 짓이지.
근데 나는 어.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니 깔아주세요라고 해서 또 추가 비용을 내가 설치했어. 그래서 나만 쓰는 전용 회선이 하나 있는 거야. 이 인터넷선은 나만 써. 근데 그렇게 까니까 인터넷 속도는 8메가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 그쯤 되면 아무런 일하는데 지장이 없거든. 그래서 대망의 첫날 처음으로 캄보디아에서 뉴욕인 척하고 미팅을 들어간 첫날에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사실 나 이거 조명 쓰고 있어서 나 얼굴이 되게 밝게 나오거든.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어. 그때 나도 어떤 그거 셋업을 했냐면 주문했지. 어떤 셋업을 했냐면 백그라운드를 완벽히 하얀 벽지인 곳으로 잡고 조명을 간접 조명을 세팅을 해놔. 그럼 이게 뭐냐면 얘가 이게 몇 시인지 몰라.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런 셋업을 미리 이렇게 계속 혼자 틀어보고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놨어. 그리고 처음날 딱 들어갔다? 그래서 처음에 되게 조마조마했어.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를 뉴욕이냐고 물어볼 텐데 보통 들어가면 오늘 날씨 어때? 뉴욕 괜찮아? 뉴욕에 뭐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거든. 그래서 이거를 거짓말을 해야 되나? 그래도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들어갔는데 아무도 일단 그날 되게 신기하게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어. 딱 일에 필요한 이렇게 얘기들만 하고 별거 아닌 수다만 떨고 안녕 빠이 하고 딱 끊었는데 안도가 쫙 되는 거야. 아무도 내가 장소 바꾼 걸 모르네. 그냥 일은 일대로 했어. 그, 어. 오케이. 우리 이러다가 또 디지털 노마드로 이거 1시간 다 가니까 내가 조금 그래. 정리를 해서 그 준용이 브런치에 디지털 노마드 관련해서 글을 되게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스티브가 디지털 노마드 중 숙소별 거주 시간, 이동 시 고려사항, 이동한 도시 국가 리스트 추천하고픈 도시 이런 질문을 줬는데 그게 준용이 그 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방금 이렇게 채팅창에도 띄었는데 제가 그거를 또 따로 이렇게 정리해 노트에서 드릴게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관련한 팁은 모두 브런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디지털 노마드 한 몇 년 했지? 1년? 2년. 2년? 오래도 했네. 오래 했지. 근데 오래 한 이거를 것 치고는 여러 도시 안 돌아다녔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몇 개 정도? 세봤어? 10몇 개밖에 안 돼. 열 몇 개. 오케이. 그러면 왜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이 꿀 디지털 노마드를 언제 끝낸 거야? 그치. 2년 정도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는 뉴욕에서 연애하다가 여자친구가 한국으로 갔고 나는 미국을 떴는데 그러니까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노마딩을 하니까 장거리 연애가 좀 좋은 게 3개월에 한 번씩 난 한국에서 한 달씩 있었어.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은 한국을 들어가서 한 달씩 있고 당시 여자친구가 학생이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방학 되면 내가 있는 곳을 한 번 정도 놀러 오다 보니까 2년을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그 맥시멈 안 본 게 6주가 안 됐어. 그래서 이거 되게 좀 뭔가 그냥 사실 잘 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관계인데 되게 무난하게 진행되고 이러다가 이제 영주권도 받고 이제 또 여자친구 졸업할 시즌이 와서 슬슬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나는 미국 영주권자고 그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여자친구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 그래서 얘를 어학원에 등록을 시켜서 학생 비자를 발급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다음에 영주권 신청을 해서 그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영주권 기다리는데 난 이걸 반대로 했지. 그래서 반대로 해보려고 또 신나게 알아봤어. 그 당시에는 또 아는 친한 형이 내가 이민법 변호사 한 4-5명 바꿨거든. 계속 딱딱 마음에 잘 안 들어가지고. 네, 또 친한 형이 자기 친구 그 아는 형이 이제 이민법 변호사인데 이분이랑 한번 얘기해보라 추천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일도 잘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좀 이렇게 상담을 드렸지. 근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려는데 하고 싶은 건 이거다.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 살면서 영주권 기다리기 가능하냐? 이랬더니 가능하다는 거야. 리엔트리 퍼밋이라는 거를 발급받아서 미국 정부로부터 해외에 있을 걸 허락을 받고 그 다음 해외에서 결혼을 한 다음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그 해외에 내가 합법적으로 있으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고프로에 계속 있으려고 그랬어. 왜냐면 그냥 연봉이 이제 잘 나오니까. 그리고 계속 꾸준히 연봉도 올라가고 보너스 때 되면 이렇게 터지고 딱 한 번은 그 데이빗 형 통해서 그 프라이빗 피드백도 한번 들었거든. 누구 퇴사한다고 해서 데이빗 형이 고프로 이렇게 친한 사람들 파티한다고 노는데 내 팀원 중 하나가 그랬다는 거야. 우리 팀에 사실 준혁 하나 있다 나갔는데 준혁 조금 약간 그렇게 일을 잘한다고 얘기하기는 애매했었어. 네? 그래서 너희 팀은 어때? 이랬더니 그 준혁은 얘 자꾸 뺑기 피우고 이래갖고 미치겠다는 얘기와 함께 준혁이 일 너무 잘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붙었어. 이제 내 팀원들하고 끝났구나. 그래서
매니저한테 나 그냥 그때 까놓고 얘기했어. 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그 계획이 있는데 시차 3시간만 봐주면, 그러니까 너네 그 여기 미국 시차로 그 서부 시차로 1시부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나 한국에서 그냥 일을 하겠다. 그거 이렇게 어셉터블 하냐 했더니 그건 좀 바로 어려울 것 같아. 어, 그래서 그럼 이제 고프로랑 원격은 끝난 것 같고, 그래서 매니저한테 그러면 내가 한국 가서 잡서칭을 좀 해보고 싶은데 퇴사하고 갈까 휴직하고 가도 돼라고 내가 물어봤거든. 그때 또 매니저가 되게 쿨하게 당당하다. 아니 근데 좀 그런 게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도 해. 고프로 입장에서도 어차피 휴직 처리 상황에서는 급여가 안 나가는데 어차피 놓칠 엔지니어를 안 놓칠 가능성을 확보해 두는 게 내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나도 생각해서 제안한 거였어.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 또 매니저가 또 그때도 인도계 매니저였는데 그 매니저도 되게 나한테 나이스했거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프로세스 뭐 필요한지 알아보고 알려줘 그랬더니 H한테 물어봤더니 뭐 하나만 작성하고 매니저 사인 받아 그래. 그래서 출장 한번 가서 3개월 휴직 신청하고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어. 그 당시에는 근데 1순위가 내가 디지털 노마딩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 결국 어디가 나한테 제일 살기 좋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녀 봤더니 치안이 난 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 안전한 나라, 혼자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는데 내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나라를 선호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남는 게 일본, 싱가포르, 한국 3개국이었고, 그 중에 엔지니어로서 살면서 괜찮은 수입을 얻으면서 좋은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니 싱가포르이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밖에서 살겠다 결심했을 때 타겟은 싱가포르였어. 그래서 싱가포르 1순위, 한국 2순위 정도로 생각을 해놓고 왔는데, 네, 내가 근데 순서를 싱가포르를 먼저 왔었어야 되는데, 한국을 먼저 한 달 가고, 싱가포르를 한 달 가는 걸로 잡아서, 한국 사실 놀려고 갔는데, 노는 김에 이제 뭐 면접 보고 여기저기 기회도 봤는데, 그 당시 나의 그 생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조건의 수준이 있다, 연봉 수준이. 근데 그거를 싱가포르 갈 때마다 싱가포르 페이스북에 계신 다른 분한테 보고 뭐 이렇게 좀 여기저기 태핑을 해봤더니, 싱가포르는 내가 원하는 연봉 수준이 가능하리라 보였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되리라 느껴져서 한국은 서칭을 하는데 큰 기대가 없었어. 내 생각, 그냥 꼴랑 엔지니어한테 내가 생각한 수준의 그 대우를 못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나이브하게, 잡서칭을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오퍼도 받고 되게 좋으신 분들이 좋은 오퍼 주시고 그래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좋은 오퍼들이 있네라는 생각 정도만 하고 싱가포르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기 5일 전에 지금 내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지수가 이제 좋은 회사가 있다는 소개시켜 주면 한번 만날 생각이 있냐는 거야. 그래서 만나보자고 해서 만나러 갔는데, 그 회사 대표님이, 블록체인 쪽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미 사업은 다 되고 있고, 큰 회사가 백업하고 있어서 이제 펀딩상 문제 없고, 같이 이렇게 해볼 생각이 있냐고 되게 1시간 정도 둘이서 1대1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쪽 너무 잘 모르고 배워보고 싶은데 너무 베이스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도 지금 다 공부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근데 돈 얘기를 근데 사실 내가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처우 수준이 좀 되게 높은 수준이라서 이거가 사실 한국에서는 맞추기 어려운 수준의 좀 요구가 아닐까 싶다고 했더니, 일단 그거는 깔고 가고, 1시간 미팅의 끝에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내가 회사에 받는 연봉 조건을 적어서 자기한테 본인한테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난 순간, 이게 뭐지? 나 5일 뒤면 떠나는데? 이러면서 일단은 떠났고, 그냥 고민을 하다가, 일단 내 조건만 알려달랬는데, 그쪽이 내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내 현재 상황, 고프로에서 받는 거를 쫙 수출해서 연간 얼마 받는지 이렇게 알려드렸어. 그랬더니, 되게 금방 같이 일을 하시죠 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당시 내 기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봉을 제시를 하시는 거야. 연봉이랑 보너스랑 패키지를 하면 거의 이거는 가야지 싶은 수준의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주셔서, 아까, 하면서 싱가포르로 갔어. 근데 이미 싱가포르에 와서도 계속 그걸 고민을 하는 거지. 한국 들어가면 저걸 있는데, 이게 싱숭생숭하니까 싱가포르에서 자펀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서칭을 하긴 했는데, 세금 문제에 부딪혔어. 싱가포르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낮은 소득세율이라서 10% 초반의 인컴택스를 가정하고 얘네는 그걸 하는데, 나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전 세계에서 텍세이션 하는 나라야. 보통 자기 국경을 넘어간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 물린 나라 거의 없거든? 그게 ROI가 일반적으로 안 나와서 추적해서 저 세금을 받아먹는 돈보다 추적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이 미국 천조국님이 그걸 하셔. 근데 나의 계산에 따르면 나는 미국
그러니까 토탈 세금을 7, 8% 정도 내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늘 그렇게 내왔고,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다 10% 초반에 텍스를 낸다고 가정하고 나한테 이렇게 연봉 레인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협상에 썼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협상 그때 좀 되게 나이브하게, 되게 패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셀링을 했다 했죠, 나를. 저는 이거 미국에서 세금도 내야 돼서 근 40% 세금으로 냅니다. 그거 감안하면 연봉이 이거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 한국은 그거를 대부분 받아줬고, 회사들이. 싱가포르는 어렵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싱가포르한테는 솔직히 그거지. 연봉 30%더 내놔야지. 왜냐면 나 그만큼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는 결국 오퍼를 하나도 못 받았어. 그냥 약간 간만 보다가 면접 진행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뭐 그치 너 만나서 술 먹고 수다 떨고 뭐 이러다가 왔지.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어. 노마드 생활을 그렇게 정리하게 아, 됐고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됐고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결혼 준비하고 그랬지. 요새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 한국이, 특히 오빠가 갔던 그 시점이 김치 프리미엄이 되게 잔뜩 낀 시점이었잖아, 또. 아 블록체인 블록체인, 한창 핫했을 때지. 비트코인, 김치 음. 프리미엄 말이 생길 정도로 한국은 비트코인 음. 프리미엄이 많았으니까 관련한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도 많았고, 딱 되게 좋은 음. 시기였고, 좋은 타입의 롤이었던 이게 원 사이드고, 또 다른 음. 거는 한국에 유니콘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요새 테크 쪽에 엔지니어들 연봉이 막 엄청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듣긴 들었어. 난리 났어. 나 친한 동생들한테 내가 했던 고민들을 만약에 네가 그대로 하고 있다면 서울 오라고 되게 많이 얘기해줘. 그러니까 거기 초반 커리어를 좀 음, 잘 쌓아서 승진 한 번 정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안 하더라도 탑티어에서 3, 4년 근무하고 3, 4년 근무했으면 일단 경력이 쌓였을 거고 너가 그 동네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는지 알게 될 거고 영주권이 나왔을 거며 제일 중요한 건 네 번째야.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실리콘밸리 돌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 생겨.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영주권만 음. 유지하면 테크니컬 인터뷰 다 다시 들을 수 있어. 이 자신감이 생기거든, 3, 4년 이하면. 그게 생기면 너의 싱글 라이프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 지금 커리어를 조금 더 쌓는 것보다는 이건 진짜 노답이다 해서 내가 되게 많은 애들이 인커리지해서 데리고 들어오거나 딴 도시로 보내고 있지, 남자애들은 특히. 그쯤이면 이제 거의 결혼정보회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애들 데리고 오면?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피 안 받고. 결혼이 반대구나. 내가 디지털 노마드 하다가 결혼을 했다. 그래서 결혼 허락받고 올 때 좀 되게 좀 난감한 상황이었지. 그래서 뭐 무슨 일해? 뭐 어디 일하는데 뭐 어디 살아? 그게 뭐 한 달마다 돌아다녀.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양가가 다 잘 좀 이해를 해주고 나 PPT 만들어서 막 그 자료 보내고 이랬어. 예비 장인어른한테 당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보자. 우리 이제 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는지에 대한 답은 나왔어. 안전한 나라에 어쨌든 결혼도 하니까 좀 약간 정착을 하고 살고 음. 싶은데 그 안전한 나라에 대한 뭐 미국이 딱히 가고 싶지도 않았겠지. 실리콘밸리 음. 겪어봤으면 됐다. 아닌가? 나중에 다시 언젠가 돌아올 수 다시 있다. 음. 돌아가고 싶나? 커리어상으로는 사실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는 게 맞기는 해서, 나의 현재 계획으로는 2, 3년 내로는 다시 미국 가는 게 내 커리어상 좋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어. 근데 라이프는 한국이 훨씬 좋다는 거지. 라이프는 한국 짱이야. 최고야. 늘 새로워. 우리 짜릿해.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이제 뭐 안전한 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고, 한국, 싱가포르 이제 고려를 하는 중에 한국에서 거부할 수 없는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한국 왔는데, 음. 그러면 한국과 미국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달랐는지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 음. 자, 가장 다른 큰 점. 거. 음, 지금 요즘 그냥 꾸준히 느꼈던 걸 요새 말로 정리할 수 있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왜 실리콘밸리에 있는 나를 사실 나한테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줬을 때 내가 느낀 책임감 같은 게 있잖아. 그럼 그 중에 음, 하나가 이제 한국식 개발 문화에서는 아마도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 최대한 미국에서 배운 거를 도입해서,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제시한 오퍼는 나 혼자 잘해서는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겠다 싶은 레벨이어서, 이건 내가 팀 레벨로 약간 인플루언싱을 해야 돼서 팀 전체 퍼포먼스 올리고 조직 전체 퍼포먼스 올리고 이런 기여를 해야 이 돈값을 하는 롤이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실리콘밸리 좋은 개발 문화를 갖고 올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막 그때 나도 머리가 복잡하지. 한국에서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내가 그렇게 미국에서도 불안하게 여겼던 그건데 레이오프 할 수 있음 없음에서 기인하는 구성원 개개인의 그 절박함 플러스 그러다 보니 이 성과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다 보니 성과평가를
시스템을 잘 만드는 거, 정성, 정량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잘 못하면 누구든지 잘릴 수 있고, 누구든지 뭐, 옮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직이 잦고, 그러다 보니 항상 인더스트리 와이즈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약간 이런 그 갈래가 있는데, 그 갈래가 처음부터 다르게 계속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그 고용 유연성이랑 얼마나 갈 만한 기업이 많은가. 한국은 그게 많지 않은 것도 커. 이직을 마구 하고 싶어도 갈 만한 회사 한 줌에 나만 해도 내가 만약에 지금 영주권이 없어서 미국이나 싱가포르로 아니, 영주권이랑 영어 능력이 없어서 엔지니어링만 뭐 적당히 할 줄 아는 엔지니어였으면 이직을 자주 하기 어려울 거야. 왜냐면 이 바닥에서 소문 뭐 좀 이렇게 안 좋게 나면은 그 찍힐 수 있다는 게 뭔지 좀 이제 감은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거기서 한국에서? 자유롭지. 한국에서. 나는 자유롭지. 한국에서 누가 감히 날 그렇게? 그럼 퍽해하고 싱가포르나 미국 가면 되거든. 그래서 난 너무 자유롭긴 한데,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 엔지니어링 문화 쉐입할 때 되게 좀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 생각 구조부터가 이 회사에 평생 다닐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계시고, 인더스트리 스탠다드에 대한 그 공유, 그 절박함, 느낌 이런 게 좀 달라. 왜냐면 이직들을 서로 많이 안 해봤으니 우리 회사에 다른 회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리고 뭐가 베스트 프랙티스인지도 모르고. 이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않아? 맞아. 그게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해서 존경하는 부분도 있고 되게 멋진데 회사 입장에서도 나쁠 거 없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느 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그 생각 프로세스 베이스라인이 저쪽이랑 안 맞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맞춰야 우리가 결국 내 목적의 끝은 우리가 다 같이 일을 잘해서 더 높은 생산성으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도움되는 이 방향을 설정할 때 나는 내 베이스에서만 그걸 해봤고 경험해봤지 저쪽 베이스인 사람들하고는 그걸 어떻게 같이 어치브할 수 있지? 이런 거에선 계속 이렇게 나 스스로한테 챌린지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그 사실 내가 알고 실리콘밸리에서 해왔던 게 꼭 좋은 방법이냐? 이게 확실히 더 낫냐? 거기에도 내가 완벽한 그 자신은 없으니까. 아하. 그래서 내가 약간 좀 이렇게 내 식으로 다이제스션을 하면 회사가 만들어진 펀더멘털이 한국에서는 한 회사에서 오래 있던 분들이 계속해서 시스템을 맞추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형성된 시스템이면 실리콘밸리에 있던 사람들은 회사를 많이 약간 폴리네이팅을 한다는 거구나. 정말 꽃가루가 이렇게 날리듯이 여기에 있던 좋은 걸 여기에 해주고 이렇게 이게 퍼져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계속 여기서 장인 정신으로 깠다 보니까 다른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 폴리네이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벤치마킹을 그러니까 항상 수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새로운 게 왔을 때 이걸 빨리 소화하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해서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조직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능력이 약간 좀 부족한 거구나. 대신 개개인들이 열심히 해서 이 프로세스를 점차적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거는 또 이제 그게 이제 나름의 잘해. 진화 방법이고. 난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영어만 좀 장착하면 싱가포르나 싱가포르 나가는데 큰 문제 없으리라고. 한국 엔지니어들 다 잘해. 영어만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들 영어를 좀 많이, 영어도 잘할 필요 없어. 기술 면접 잘 보는 방법만 좀 터득하고 이러면은 옵션이 확 넓어지는데, 그리고 사실 본인도 확 클 거고, 영어 쓰는 환경에서 일해보면, 글로벌 인재들이랑 같이 일해보고 이러면. 그건 되게 아쉬워. 한국에 좋은 엔지니어 너무 많은데. 내가 준용과 친해지고 난 이후로 엔지니어들이랑 좀 또 많이 알게 됐어. 어쩌다 보니까. 근데 나는 한 번도 기술 면접이라는 게 뭔지 본 적은 없지만, 나중에 한별이가 고정의 욕심을 부리면서 인터뷰 팁과 레주메 고치는 걸 알려준다고 했는데, 준용이나 스티브나 그러면 엔지니어들, 우리 빠방한 엔지니어들 분들이 테크니컬 면접 한번 해줄 수 있나? 스티븐님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거 준비할 때 내 거를 봐주는 장인 그 멘토 형님께 또 좀 여쭤보고, 형, 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좀 여쭤보고. 우리 이게 뭐지? 방송이 좀 더 잘 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테크니컬 면접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런 거 조금 코칭 세션을 짜보도록 하자. 이제 한별이랑 나랑 레주메랑 인터뷰를 할 거거든? 근데 그 방식을 여기에도 한번 써봅시다. 그래. 근데 기본 트라이얼 에러야. 해보라야. 사실 가장 깔끔해. 해보라야. 부딪히지 않으면 못 배워. 그치.
그러면 이제 현 회사에서 제일 힘든 것과 좋은 것, 한 번씩 조금씩 말해줘. 일단 좋은 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으로 왔는데, 한 6개월 만에 스타트업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생겨서 지금 대기업으로 옮겼고, 지금 옮긴 회사는 내가 굉장히 놀랐던 게, 그 되게 높은 경영진 레벨에서부터 개발에 대한 그 뷰가 완전 실리콘밸리 마인드인 거라서 되게 놀랐어. 내가 알기로 그 우리 테크라인의 임원들 중에 미국 회사에서 일하시다 오신 분이 안 계신 걸로 아는데, 미국 내 실리콘밸리 너무 당연히 여기던 걸 여기도 도입하려고 눈에 보이는 거야. 여기는 그 심지어 탑다운 리더십들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때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문화를 쉐입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놀라웠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조직 전체가 가려면 조금 더 이제 시간과 좀 노력이 필요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 내가 기여할 부분이 더 있겠다, 그런 느낌. 여기는 좀 더 지원을 받으면서 내가 하려고 하던 걸 하고, 이미 내가 하려고 하던 걸 하고 있는 회사이니 내 도움이 좀 더 필요하고, 그런데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걸 갖고 있고, 굉장히 수평적이야. 이것도 되게 미국 회사 같아. 그 임원부터 밑에까지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어. 여전히 그 한국 문화 껴있어서 좀 입 열기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입을 여는 분들이 있으실 때 그거를 이렇게 쟤 나대네라고 보는 건 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치, 저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게 인커리지 되고 의견 개진하고, 그래서 서로 설득해야 되는 문화, 그런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대기업, 한국 대기업 복지 진짜 갑인 것 같아. 우리 회사 HR 일하는 거는 정말 매우 박수를 쳐주고 싶어. 그리고 되게 달라. 그 미국에서는 사실 회사가 케어를 해준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케어를 해주는 건 사실 아니거든. 내가 내 엔지니어링 매니저 원어원 할 때 내가 프라이빗 얘기하는 건 내 그 특성이지, 전사적으로 해줄 때는 너무 다양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곳이다 보니 좀 되게 브로드하게 제너럴한 것만 해주지 스페시파이 안 해주는데, 예를 들어 지금 뭐 이런 그 코로나 사태 때 뭐 개개인별로 집에다가 마스크를 매주 막 10장씩 배송해 준다든지, 가족들 뭐 대구 경북 지역에 있으면 그 마스크 신청받아 배송해 주고, 약간 이런 좀 완전 그 딱 스페시픽하게 다 되어 있는 복지들, 의료보험 혜택들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서 대기업 진짜 최고다. 그 다시 생각해 보니 진가 시절도 고프로 시절도 한 1,500명에서 2,000명까지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 사이즈 회사인데, 현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7,000명 정도 엠플로이가 있고 한국에만 해도 2,000명 가까이 있어서 내가 일해본 회사 중에서 사실 제일 큰 회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기여할 부분 많고, 이게 이제 되게 좋은 거고. 좀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은 그렇고, 아까 말했던 그런 문화 차에서 오는데, 내가 옳은 게 확실하면 내가 세게 주장해서 나가겠는데, 그것도 나도 좀 다윗이 있다 보니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돌아보고 얘기해보고 이러면서 뭘 여기 갖고 올 수 있을까 할 때 부딪히면은 조금 이제 현타가 올 때가 있지.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나름 의견 개진을 또 안 하는 샤이한 분들이 많다 보니 앞에서는 그냥 불만 없는 것 같은, 나중에 알고 보면 불만이 있었던 거, 이런 것도 이제 케어를 해야 되니까. 참고로 난 여전히 아이씨거든. 여전히 그냥 아이씨고 매니징 하나도 안 하는 그냥 일만 하는 실무자 롤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받아먹는 게 있으니까 열심히 또 돈도 벌어줘야 되고 조직에 기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장단점인 것 같아. 지금까지 되게 여러 나라를 잠깐이든 길든 살고 일도 다양한 그 기업들을 겪어봤는데, 지금까지 했던 회사와 장소와 그 도시 그리고 회사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였어? 가장 잘 맞는 데가? 그게 오늘의 주제였어. 난 도시는 아까도 말했듯이 치안 좋은 도시들 좋아. 나는 딱 기준이 있었어. 치안이 좋을 것. 대도시라서 사람 많을 것. 대중교통 같은 거 잘 돼 있어서 내가 쉽게 여기저기 싸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 이거 세 개가 약간 그 기본적이었어서, 이거에 맞는 게 뉴욕이랑 서울이랑 싱가포르랑 도쿄 정도일 것 같고. 근데 그래서 내가 진짜 도쿄는 사실 제대로 뭐 장기 체류를 안 해봤고, 싱가포르는 한 달씩 2번 있었으니까 2달 정도 살아봤는데, 나 싱가포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싱가포르는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 내가 만약 산다고 하면 눌러 살 것 같진 않아. 3년? 길면 한 5년 정도 살고 재밌게 있다가 떠날 도시 같고, 서울이나 뉴욕 같은 데는 뿌리 내리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도시는 사실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도는 서울이 최고인 것 같고, 회사는 나는 전반적으로 회사들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친구들이 너는 장점을 잘 파악해서 쉽게 좋아하고 쉽게 만족하는 게 너의 장점이라고도 해. 나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중에 좀 좋은 걸 먼저 보고 받아들이고 그걸 막 좋아해. 그러니까 약간 셀프 행복한 애지. 그래서 나는 증가도 좋고 고프로 좋고 지금 현 회사도 좋은데, 글쎄
딱 제일 좋은 회사 고르라고 하면 어려운 것 같아. 난 셋 다 너무 좋았어. 좋은 사람들이랑 일할 수 있었고, 좋은 경험이었고, 증가 시절에 배웠던 큰 것 중에 하나가, 난 매출이 글로벌에서 나오는 회사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엔지니어링의 그 특성상 내가 어떤 코드를 짜면 그 코드가 뭐 예를 들어 한 번 실행됐을 때 1원의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내가 코드를 뭐 정말 능력이 좋다면 한 번 딴 코드가 계속 쓰일 텐데 이거를 여러 사람이 막 10억 번씩 호출이 되면 난 10억을 회사에 벌어준 사람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회사가 잘 나가야 되고 글로벌리 서비스를 해야 돼. 그거를 광고팀에 있을 때 배웠어. 왜 배웠냐면, 나랑 내 친구들이 짠 코드가 다 퀄리티가 비슷할 거란 말이지. 한국에 있는 친구들. 나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했고, 코딩 잘했던 애들도 많은데, 근데 그런 애들에 비해서 내가 연봉이 2배 이상 높은 이유가 뭘까라고 난 계속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근데 결론이 그거였어. 내가 만든 코드가 제가 만든 코드보다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코드가 제가 만든 코드와 순전히 많이 불려서야. 그러려면, 정말 머슴살이라면 대감집에 가야 돼.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저 대감집으로 만들어내던가. 그러려면 마켓 사이즈가 작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우리가 옛날에도 맨날 한국은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마켓 사이즈가 아쉽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정말 마켓 사이즈만 할 수 있는 역량만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그래서 뼈를 갈아서 하는 노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 멀리 갈 수 흥미로운 있어. 회사들이 많아. 그리고 흥미로운 회사 한국에도 많아. 그래서 뭐 가장 흔한 게 이제 아자르, 저 하이퍼 커넥트 만드는 회사, 매출 대부분 그 중동이나 외국에서 일어나고 그런 회사들이 난 되게 한국에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유리해져. 난 한국 살면서 돈 많이 벌면서 해외 마켓으로 그러니까 내 돈을 많이 버는 게 내가 많이 벌려면 내 팀과 조직과 회사가 다 잘 벌어야 되거든. 그러면 해외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ROI가 퍼센테이지 비율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살 수 있고, 하지만 해외 비즈니스라니까 내 영어 능력도 같이 쓰게 될 거고, 이런 거를 다 고려할 수 있는 회사가 한국에 많아졌으면 좋겠어. 나는 준용이 엔지니어계 인싸인데, 왜 그렇게 나는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는 당연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챙기고 오지랖을 부리고 다니는가가 되게 궁금했어. 서강대에서도 그런 유학 가려고 하는 애들 도와주는 것도 꽤 오래 진행했었고, 정말 그거를 정말 열심히 했잖아. 필요 이상으로. 정말 열심히 했지. 근데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준용의 커리어 패스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 잘리던 위기 생활이 있던, 아니면 내가 새로운 나라를 가던, 전부 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도와줬네. 근데, 맞아. 굳이 알고 있던 사람들만 도와준 것도 아니고, 정말 생판 몰랐던 사람들도 알고 있던 사람들 이상으로 되게 많이 준용을 도와줬구나. 그래서, 맞아. 난 스스로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다시 나누는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상적으로는 날 도와준 누군가한테 내가 그 고마움을 돌려줄 수 있는 최상이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서로 pay forward 하는 것 같아. 그냥 나는 얘한테 받았지만 얘한테 돌려줄 일은 아마 없을 거야. 좀 쉽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내가 열과성을 내 도와주겠지만, 그래서 난 또 다른 애를 도와주고, 걔가 나한테 갚지 못할 거야. 하지만 걔가 또 누구한테 퍼뜨려주면, 그게 서로 다 윈윈인 돌아가는 거고, 그게 꼭 선의만은 아니야. 선의로는 하지만, 결국 다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그래서 내가 만약 좋은 레퓨테이션이 쌓이면 나한테 더 좋은 기회도 오고, 좀 더 나한테 맞는 일들이 더 잘 찾아오니까, 이런 게 결국 다 ROI 포지티브니까 하는 건 것 같아. ROI 포지티브 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하고 나면 ROI 포지티브가 돼. 그래서 약간 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 의존을 할 순 없고, 내가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일단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공부는 남이 해줄 수 없고, 내가 공부를 그치. 열심히 하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과를 잘 내고, 학교든 취업이든, 내가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건 내가 최대한 이뤄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사람인 것 같아. 그치, 맞아. 그리고, 근데, 내가 접하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나는 SNS 같은 거를 많이 해서 내 상태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거래랑 무역의 그 특성인 것 같아. 서로 지가 뭘 필요한지 몰라. 내가 뭘 갖고 있는 건지도 심지어 모르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구나. 상대가 뭐가 필요로 하구나. 근데 이게 여러 명의 정보를 알게 되면 그 중에 매치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나를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정말 모든 면에서 좋은 것 같아. 누가 뭘 필요로 하는가? 내가 뭘 필요로 하는가? 난 뭘 줄 수 있는가? 이런 거. 계속 알고 있는 거.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 빠르게 할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커리어 어. 패스로 엔지니어 추천해? 완전 추천. 좋아하면. 아까 말했듯이 즐기면서 일하는 애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자기가 맞는 기 정도만 될 수 있으면. 아, 그건 탑이잖아. 아니, 뭐, 그거 아니어도 사실 엔지니어링은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 향후 20년간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으려고 생각함. 자기만 계속 자기 개발을 잘하고 있으면.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그게 없는 삶인 게 나의 삶의 아이러니긴 한데, 딱히 뭘 하고 싶다는 게 없는 편이라, 그때그때 재밌어 보이는 거 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렇게 살 것 같고, 그러다 뭐 하고 싶은 거 생기면 거기에 몰입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아까 말한 존잘난 마이클 젠테처럼 딱 성공하고, 내가 꿈꾸는 나의 이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완전 성공을 했어. 그 다음에도 내가 다시 코드 잡고 엔지니어링 하고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나 엔지니어링 좋아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될 것 같아, 그때가. 21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봅시다.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요. 방송 거기서 계속 보실 수 있고 준영 친구 신청해도 됩니까? 네네, 브런치 팔로우 해주시고, 인스타그램 친구 신청해주고, 페북 친구 신청해주세요. 다음에 또 모실게요. 바이바이. 네.